결혼 3년 차, 우리 부부의 삶은 남들이 보기에도 내가 느끼기에도 참 평온하고 달콤했다. 서연이는 언제나 나를 향해 환하게 웃어주었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따뜻한 불빛 아래서 나를 맞이해 주었다. 성격이 워낙 조용하고 무던한 편인 나와는 달리 서연이는 매사에 밝고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었다. 그런 아내를 보고 있으면 직장에서 쌓인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곤 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을 잔잔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고 나는 추호의 의심도 없이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던 몇 달 전부터 서연이에게 아주 예쁜 취미가 하나 생겼다. 바로 베이킹이었다. 주말마다 서연이는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강남의 유명 베이킹 스튜디오로 향했다. 주말인데 늦잠도 안 자고 피곤하지 않냐는 내 걱정 섞인 말에 서연이는 오히려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에이, 전혀 안 피곤해. 여보, 내가 만든 디저트를 자기가 맛있게 먹어줄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는걸. 기대해도 좋아. 내 볼을 살짝 꼬집으며 집을 나서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그저 흐뭇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주말 아침에 달콤한 휴식을 반납하고 무언가에 열정적으로 몰두하는 모습이 참 기특하고 예뻐 보였다. 무엇보다 나를 위해 그런 노력을 한다는 점이 고마웠다. 실제로 서연이가 주말 저녁에 양손 가득 들고 오는 결과물들은 정말 대단했다. 알록달록하고 앙증맞은 마카롱부터 시작해서 고급 디저트 카페에서나 팔 법한 화려한 딸기 타르트, 달콤한 초콜릿 무스 케이크까지. 서연이는 식탁 위에 자신이 만든 디저트들을 예쁘게 세팅해두고는 내가 한 입 베어 물 때까지 초조하면서도 기대에 찬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곤 했다. 어때? 이번엔 설탕 조절을 좀 다르게 해봤는데 이게 맞아? 와, 진짜 대단하다 서연아. 이거 그냥 가게 하나 차려도 되겠는데? 지난번보다 훨씬 부드럽고 맛있다. 내 극찬에 서연이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하게 웃으며 내 품에 안겼다. 그 여린 몸을 꼭 껴안으며 나는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남편일 것이라 확신했다. 요즘 들어 서연이가 베이킹 재료비나 수강료 명목으로 요구하는 금액이 꽤 컸지만 나는 전혀 아깝지 않았다. 내 아내가 이렇게 행복해하고 우리 부부의 주말이 이토록 달콤함으로 가득 차는데 그깟 돈이 무슨 대수랴 싶었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해서 벌면 그만이었다. 아내에게 좋은 취미가 생겼고 삶의 활력소가 생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전적으로 서연이를 신뢰했고 또 지지했다. 동료들이 주말에 뭐 했냐고 물어볼 때마다 아내가 만든 마카롱 사진을 보여주며 은근히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요즘 내 유일한 낙이었다. 하지만 그 행복의 유통기한은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았다.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 토요일 밤이었다. 그날도 서연이는 강남의 스튜디오에서 늦게까지 베이킹을 하고 지친 기색으로 돌아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거실에서 남은 업무를 조금 더 정리한 뒤 살금살금 침실로 들어왔다. 방 안에는 아내의 고른 숨소리만 가득했다. 침대 머리맡 협탁 위에는 서연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가며 대충 벗어놓은 가디건과 스카프가 얹어져 있었다. 아내에게 이불을 덮어주기 위해 침대 가까이 다가간 순간 무언가 이질적인 공기가 내 코끝을 스쳤다. 평소 서연이가 쓰던 은은한 비누 향이나 달콤한 바닐라 향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묵직하고 세련되면서도 날카로운 매력이 느껴지는 낯선 남성용 명품 향수 냄새였다.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하지만 분명히 선이 굵은 남자의 재치가 섞인 향수 냄새가 서연의 옷가지에서 은은하게 풍겨오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내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주말 아침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오는 시간이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어딘가 모르게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서연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주말 베이킹 클래스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그 준비 과정이 유독 길어졌다.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며 힐끔 바라본 안방 화장대 앞, 서연이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몇 번이고 확인하고 있었다. 평소에는 집 앞 슈퍼에 갈 때처럼 편한 옷차림을 선호하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화사한 원피스를 꺼내 입고 귀걸이 하나를 고르는데도 한참을 만지작거렸다. 화장대 위에 놓인 립스틱을 바르는 손길조차 평소보다 훨씬 정성스러워 보였다. 서연아야, 오늘 유난히 신경 많이 썼네? 무슨 특별한 날이야? 내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다. 정말 아무런 의도 없이 그저 아내가 오늘따라 더 예뻐 보여서 던진 칭찬 섞인 질문이었다. 하지만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서연이의 어깨가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게 눈에 보였다. 거울을 통해 나를 바라보는 서연이의 눈빛에는 찰나의 당혹감과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다. 아냐, 무슨 특별한 날은. 그냥 베이킹 스튜디오가 강남 한복판에 있기도 하고 다른 수강생들도 다들 차려입고 오니까 나만 너무 퍼져 보이기 싫어서 그렇지. 당신은 뭘 그런 걸 다 신경 쓰고 그래? 서연이는 내 시선을 피하며 다소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예전 같으면 나 오늘 좀 예뻐? 하며 내 품에 안겨 애교를 부렸을 텐데 지금의 서연이는 내 질문 자체가 귀찮고 불쾌하다는 듯 은근히 대화를 피하려 했다. 서연이는 서둘러 핸드백을 챙겨 들고는 나 늦겠다, 다녀올게 라는 짧은 인사만 남긴 채 문을 나섰다. 탕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평소보다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로도 주말마다 서연이의 태도는 조금씩 변해갔다. 가장 나를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주말 저녁 늦게 귀가하는 횟수가 잦아진 점이었다. 분명 베이킹 클래스는 오후 서너 시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서연이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저녁 8시, 9시를 훌쩍 넘기기 일쑤였다. 늦은 이유를 물어보면 항상 같이 수업 듣는 회원들이랑 디저트 카페 투어를 했다. 선생님이 새로 오픈할 메뉴 피드백을 도와달라고 해서 시간이 좀 걸렸다는 식의 그럴듯한 핑계가 돌아왔다. 나는 아내를 전적으로 신뢰했기에 깊게 캐묻지 않았지만 가슴 한구석에 피어오르는 찝찝한 기분까지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밤, 시계 바늘이 밤 10시를 향해 갈 때쯤 서연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서연이가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내 코끝을 찌르는 낯선 향기가 있었다. 그것은 달콤한 마카롱의 바닐라 향도, 고소한 타르트의 버터 냄새도 아니었다. 묵직하고 관능적인 아주 전형적인 남성용 고급 향수 냄새였다. 서연아야, 몸에서 무슨 향수 냄새가 나네? 당신이 평소에 쓰던 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남자 향수 같기도 하고. 내가 다가가며 나직하게 묻자 서연이는 마치 죄를 짓다 들킨 사람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리고는 이내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신경질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아, 진짜 왜 이래? 오자마자 사람을 취조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베이킹 스튜디오에 다른 남자 수강생이 새로 왔는데 그 사람이 향수를 엄청 과하게 뿌리고 왔단 말이야. 좁은 공간에서 같이 빵 굽고 밀가루 치대다 보니까 내 옷에 냄새가 좀 밴 것뿐이야. 왜 사람을 의심 섞인 눈으로 봐? 짜증나게 진짜. 서연이는 굳이 안 해도 될 변명을 쏟아내며 획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전에는 단 한 번도 나에게 이런 식으로 화를 낸 적이 없는 아내였다. 가볍게 물어본 질문에 저토록 과민 반응을 보이며 신경질을 내는 모습은 오히려 내 마음속의 의구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묵묵히 거실에 서서 아내가 부서질 듯 닫고 들어간 안방문을 바라보았다.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서늘한 불길함이 피어올랐다. 얼마 후 서연이는 신경질적으로 옷을 벗어 던지고는 씻겠다며 샤워실로 들어갔다. 쏴 하는 세찬 물소리가 거실까지 흘러나왔다. 나는 홀린 듯 안방 침대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서연이의 가방으로 걸어갔다. 아내를 의심하는 내 자신이 혐오스러웠지만 손은 이미 가방 지퍼를 향하고 있었다. 지퍼를 열자 늘 보던 화장품 파우치와 지갑이 보였다. 그리고 그 안쪽 깊숙이 숨겨진 비밀 주머니 틈새로 묵직하고 차가운 유리병의 촉감이 손끝에 걸렸다. 가방 속에서 조심스럽게 꺼내 올린 것은 먼지 하나 묻지 않은 새 제품 그대로의 고가 남성용 명품 향수 본품이었다. 포장 박스조차 뜯지 않은 묵직하고 세련된 남성미가 풍기는 바로 그 브랜드의 향수.
서연이가 다른 수강생의 향수 냄새가 우연히 밴 것뿐이라며 소리를 질렀던 바로 그 향수의 본품이 왜 내 아내의 가방 속에 통째로 들어있는 것일까? 귓가를 때리는 거친 샤워기 물소리 사이로 내 심장 소리가 터질 듯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서연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욕실 문틈으로 들려오는 물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 소리는 평화로운 주말 저녁의 백색 소음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 내 가슴은 정체 모를 불안감과 배신감으로 터질 것처럼 쿵쾅거리고 있었다. 거실 한 구석, 서연이가 평소처럼 던져놓은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최근 들어 서연이는 가방을 절대 내 손이 닿는 곳에 두지 않았다. 오늘은 정말 급했는지 아니면 나를 완전히 안심했다고 믿은 건지 식탁 의자에 툭 걸쳐져 있었다. 나는 침을 한번 크게 삼키고 가방 앞으로 다가갔다. 손끝이 가볍게 떨렸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하는 죄책감이 아주 잠시 스쳤지만 최근 나를 대하던 서연이의 날카로운 눈빛과 낯선 향수 냄새가 떠오르자 이내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가방 지퍼를 열자 익숙한 가죽 냄새와 함께 최근 나를 괴롭히던 그 묘한 향수 향이 코끝을 찔렀다. 서연이의 향수가 아니었다. 명백히 선이 굵은 남자의 향이었다. 가방 안을 조심스럽게 뒤적였다. 화장품 파우치와 지갑, 늘 들고 다니는 손거울 같은 평범한 물건들 사이로 손을 더 깊숙이 집어넣었다. 안쪽 지퍼로 닫힌 작은 주머니가 만져졌다. 지퍼를 열자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뭉치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직감적으로 무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종이들을 꺼내 거실 불빛 아래에서 하나씩 펼쳐보았다. 전부 카드 결제 영수증과 간이 세금 계산서들이었다. 내용을 확인한 순간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영수증에 적힌 금액들은 내 상식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었다. 프랑스산 최고급 버터와 초콜릿, 대량의 베이킹 재료들뿐만 아니라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전문가용 베이킹 오븐과 반죽기 같은 고가의 장비 명세서가 끝도 없이 나왔다. 결제된 카드는 모두 나와 서연이의 공동생활비 통장과 연결된 서연이의 명의였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 아이를 위해 아끼고 모으자던 그 돈이었다. 단순한 취미생활로 마카롱 몇 개를 만들어 오는 사람이 구입할 만한 양도 금액도 결코 아니었다. 이게 다 뭐야? 나도 모르게 신음 같은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서연이가 다니는 강남의 베이킹 스튜디오, 그리고 그곳을 운영한다는 강사. 서연이는 자신의 취미를 즐기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내 돈으로, 우리의 돈으로 그 공간과 그 남자를 통째로 후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머리를 한 대 엇맞은 것처럼 어지러웠다. 아내를 전적으로 신뢰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 바보 같아서 치가 떨렸다. 당장이라도 욕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이게 다 무슨 뜻이냐고 따져 묻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주먹을 불끈 쥐며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 감정적으로 대했다간 서연이는 또 변명을 늘어놓으며 증거를 인멸할 게 뻔했다. 나는 냉정해져야 했다. 차가운 이성으로 이 모든 배신의 흔적들을 모아야 했다. 영수증들을 하나씩 스마트폰 카메라로 선명하게 촬영하기 시작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초점이 흐려지지 않게 숨을 참았다. 촬영을 마치고 영수증을 원래대로 넣어둔 뒤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안방 옷장으로 향했다. 서연이가 최근 들어 유독 자주 열어보던, 그리고 내가 근처에 가면 황급히 닫아버리던 옷장 아래 서랍이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다. 서연이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기 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서랍을 열고 계절이 지난 옷들을 거칠게 밀어내며 구석진 곳을 더듬었다. 손가락 끝에 툭 걸리는 낯선 감촉이 있었다. 옷장 서랍 가장 깊은 곳을 뒤적이던 민우의 손끝에 강렬한 향수 냄새가 진동하는 남성용 앞치마가 걸려 나온다. 서연의 가방 밑바닥에서 나온 정체불명의 영수증들을 보고 난 뒤 내 심장은 터질 것처럼 가쁘게 뛰기 시작했다. 손에 잡힌 영수증 조각들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짓누르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가방 안쪽을 더 깊숙이 다그쳐 뒤졌다. 손끝에 닿은 것은 묵직하고 빳빳한 천의 감각이었다. 꺼내어보니 짙은 네이비 색상의 남성용 앞치마였다. 내 체형보다 훨씬 크고 넓은,
명백히 다른 남자의 물건이었다. 코를 가까이 대지 않아도 앞치마에서는 서연이가 요새 자주 묻혀오던 그 낯선 우디향 향수 냄새가 진동을 했다. 배신감으로 눈앞이 아찔해지는 순간 앞치마의 오른쪽 주머니 부분이 불룩하게 튀어나온 것이 눈에 들어왔다. 손가락을 집어넣어 서서히 그 안에 있던 물건을 꺼냈다. 손에 잡힌 것은 자그마한 종이 조각이었다. 뒤집어 확인한 순간 내 세상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즉석 카메라로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 배경은 은은한 조명이 켜진 베이킹 스튜디오 안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내 아내 서연이가 있었다. 서연이는 어떤 남자 품에 완전히 안긴 채 그 남자의 허리를 뒤에서 감싸 안는 일명 백허그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처럼 활짝 웃고 있었다. 충격적인 것은 서연의 눈빛이었다. 사진 속에서 남자를 바라보는 서연의 눈망울은 내가 지난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을 정도로 깊고 애틋했다. 나를 향해 보여주던 미소는 그저 비즈니스에 불과했던 걸까?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서연이가 확실하게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을 잡은 셈이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절묘한 각도 때문에 반쯤 가려져 있었던 것이다. 남자가 고개를 살짝 숙이고 서연이의 머리에 기댄 탓에 날카로운 턱선과 콧날 외에는 이 남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볼 수가 없었다. 베이킹 스튜디오의 강사일까? 아니면 같이 수업을 듣는 수강생일까? 머릿속이 수만 가지 의문과 분노로 뒤엉키기 시작했다. 주먹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나는 차오르는 오열을 억누르며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가방에서 그녀의 개인 서류첩과 노트북을 열어 통장 내역을 조회하기 시작했다. 화면을 스크롤하는 내내 손가락이 미친 듯이 떨렸다. 서연의 주거래 은행 계좌와 우리 두 사람의 공동 명의로 된 결혼자금 계좌를 하나씩 확인해 내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내 눈을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거래 흔적을 발견하고야 말았다. 불과 몇 달 전부터 우리가 미래를 위해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결혼자금 및 적금 계좌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뭉칫돈이 주기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출금된 돈의 행방은 XX 스튜디오라는 이름의 의문의 계좌였다. 아내는 나 몰래 우리의 전 재산을 통째로 그 남자에게 바치고 있었던 것이다. 거대한 음모와 배신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는 온몸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서연이 샤워를 마치고 욕실 문을 열고 나왔다. 은은한 샴푸 향기가 거실에 퍼졌지만 내 마음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거실 테이블 앞에 꼿꼿이 앉아 서연을 올려다보았다. 테이블 위에는 방금 전 그녀의 가방에서 찾아낸 남성용 앞치마와 그 주머니 속에서 나온 즉석 사진, 그리고 최근 몇 달간 우리 공동 계좌에서 통째로 빠져나간 거액의 출금 내역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서연은 물기를 닦으며 다가오다가 테이블 위의 물건들을 보고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는 것이 고스란히 보였다. 평소에 나였다면 다정하게 수건을 건넸겠지만 지금 내 목소리는 낯설 정도로 가라앉아 있었다. 이거 설명해봐. 이 앞치마는 뭐고 사진 속 남자는 누구야?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돈은 다 어디로 간 거지?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입술을 바르르 떨었다. 찰나의 침묵이 흐르고 그녀는 이내 나를 향해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이며 평정을 가장하려고 애썼. 아, 이거? 당신 지금 겨우 이것 때문에 나를 무슨 죄인 취급하듯이 쳐다보는 거야? 이거 그냥 베이킹 스튜디오 동호회 회원들이랑 장난치면서 찍은 사진이야. 다 같이 친해지다 보니까 벌칙 게임 같은 거 해서 그냥 재밌게 찍은 것뿐이라고. 요즘 스튜디오 분위기가 다 그래. 그리고 앞치마는 수업 때 쓰는 공용 앞치마를 내가 깜빡하고 챙겨온 거야. 돈은 내가 요즘 고급 베이킹 도구랑 재료를 좀 대량으로 구매하느라 그랬어. 나중에 다 쓸 때가 있어서 그래. 서연의 변명은 들으면 들을수록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어설펐다. 사진 속 두 사람의 그 애틋한 눈빛이 어떻게 장난이란 말인가. 내가 아무 말 없이 싸늘한 눈으로 쳐다보자 서연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얼굴을 붉히며 나를 쏘아보는 그녀의 모습에서 미안함이나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당신 진짜 실망이다. 언제부터 그렇게 속이 좁은 사람이었어? 지금 나를 의처증 환자처럼 의심하는 거야? 내 가방까지 몰래 뒤지면서 뒷조사나 하고 다닌 거네? 부부 사이에 최소한의 신뢰도 없어? 나 주말마다 겨우 취미생활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었어? 더는 당신이랑 말 섞기 싫으니까 알아서 해. 서연은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닫힌 문을 바라보는 내 손이 분노로 부르르 떨렸다. 뻔뻔한 그녀의 태도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동시에 내 머릿속은 더욱 냉정해졌다. 거짓말로 일관하는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완벽하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지옥 같은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다. 서연은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출근 준비를 마치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거실에는 정적이 감돌았고 나는 소파 위에 서연이 실수로 두고 간 아이패드를 발견했다. 평소라면 열어보지 않았을 테지만 지금은 달랐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이패드를 켜고 파일 보관함을 뒤지기 시작했다. 몇 분 후 내 눈을 의심케 하는 문서 하나가 화면에 떴다. 그것은 강남의 모 베이킹 스튜디오 상가 계약서와 송금 내역 캡처본이었다. 서연은 그 스튜디오의 보증금 절반에 달하는 거액을 어떤 남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한 상태였다. 예금주의 이름은 내 기억 속에 없는 낯선 이름이었다. 단순한 수강생이 아니라 동업자, 아니, 그 이상의 관계라는 확신이 들었다. 더는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나는 화면 속 스튜디오의 주소를 매섭게 노려보며 차키를 쥐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지만 내 발걸음은 이미 그 정체불명의 베이킹 스튜디오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어젯밤 서연의 뻔뻔한 태도와 적반하장식 분노는 내 안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놓기에 충분했다. 나를 의처증 환자로 몰아가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버린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더 이상 말로써 진실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100마디 변명보다 확실한 눈앞의 증거가 필요했다. 날이 밝자마자 나는 서연이 매주 주말마다 향한다던 강남의 그 유명 베이킹 스튜디오로 향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주말 아침에 강남 거리는 한산했지만 내 마음속은 폭풍전야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렸다. 고급스러운 외관의 베이킹 스튜디오는 아직 정식 오픈 시간 전이라 조용했다. 통유리 너머로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유리창 가까이 다가갔다. 안에서는 벌써 오픈 준비가 한창이었다. 그리고 그곳에 어제 나와 날카롭게 대립했던 내 아내 서연이 있었다. 서연은 집에서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눈부신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닿은 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깔끔한 셔츠에 앞치마를 두른 남성 강사였다. 서연은 자연스럽게 그의 허리에 팔을 감았고 남자는 서연의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밀가루가 묻은 서로의 손을 장난스럽게 털어주며 스킨십을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연인의 모습 그 자체였다. 어제 나에게 장난으로 찍은 사진일 뿐이라며 소리를 지르던 서연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다.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당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 두 사람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던 그 순간 남자가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 나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며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다. 그대로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반쯤 가려진 사진 속에서는 미처 알아볼 수 없었던 그 남자의 얼굴. 내 기억 깊은 곳에 낙인처럼 찍혀있던 결코 잊을 수 없는 바로 그 얼굴이었다. 그는 서연이 대학 시절 목숨처럼 사랑했던, 그리고 결혼 직전까지도 잊지 못해 나와 수없이 갈등을 빚게 만들었던 서연의 첫사랑이었다. 결혼만 하면 모든 과거가 지워질 줄 알았던 나의 착각이 무참히 깨지는 순간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잔인하게 맞춰지기 시작했다. 주말마다 유독 신경 쓰던 외모, 내 지갑에서 빠져나간 거액의 출금 내역들,
그리고 가방 속 가득했던 최고급 베이킹 재료와 장비들의 영수증까지. 서연에게 나는 그저 합법적으로 돈을 벌어다주는 기계에 불과했던 것이다. 아내는 철저하게 나를 기만하며 내 돈을 몰래 빼돌려 첫사랑의 베이킹 스튜디오 사업 자금을 대주고 있었고, 내 노력과 피땀이 섞인 돈으로 그 남자의 품에 안겨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미래를 즐겨왔던 것이다. 그 남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내 머릿속은 하얗게 백지장처럼 변해버렸다. 서연이가 대학 시절 그렇게 목을 매며 울고불고 했던 그 첫사랑. 내 앞에서 절대 다시는 연락할 일 없다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던 그 새끼가 지금 내 아내의 돈으로 번듯한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내 아내와 살을 맞대고 있었다. 내가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두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거리를 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강사라는 놈은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내 앞으로 한 걸음 걸어 나왔다. 당신이 민우 씨인가요? 드디어 보게 되네. 그런데 여긴 왜 마음대로 찾아와서 행패야? 서연이랑 나 이제야 서로의 진정한 사랑을 찾은 거야. 그러니까 그쪽이 제발 눈치껏 빠져줘요. 추하게 매달리지 말고. 뻔뻔하게 내뱉는 그 목숨 아까운 줄 모르는 도발에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옆에 있던 서연이는 한술 더 떴다. 미안한 기색은커녕 오히려 나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그녀가 전화를 건 곳은 경악스럽게도 우리 부모님 댁이었다. 전화를 받으신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서연이는 순식간에 목소리를 쥐어짜며 악어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어머니, 저 정말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민우 씨가 평소에 저를 얼마나 구속하고 의심하는지 아세요? 맨날 폭언을 일삼고 제 가방까지 뒤지면서 의처증 환자처럼 굴어요. 저 진짜 이 결혼 생활이 지옥 같았어요, 어머니. 그 가식적인 연기에 숨이 턱 막혔다. 상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서연이의 이 말도 안 되는 거짓 폭로는 순식간에 양가 가족들에게 퍼져나갔다. 내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은 채 장인 장모는 물론이고 우리 부모님까지 서연이의 눈물 연기에 속아 나를 탓하기 시작했다. 민우, 너 사람을 그렇게 들볶는 애였니? 애가 오죽 힘들었으면 친정에 전화를 해. 사방이 벽으로 막힌 듯한 극심한 사면초가의 고통이 몰려왔다. 온 세상이 나를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은 통증을 느끼며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다.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어. 안방 옆에 붙은 작은 옷방 구석에 가만히 앉아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때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서연이와 그 새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집에 없는 줄 안 모양이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자기야, 아까 연기 진짜 대박이더라. 시부모님 완전히 속아 넘어갔어. 당연하지. 이제 법정지상주의로 가야 해. 그 인간을 폭언과 의처증을 일삼은 유책 배우자로 완벽하게 몰아세워야 우리가 재산 분할에서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낼 수 있어. 이 집 명의도 반은 내 앞으로 가져올 거야. 그래야 자기 스튜디오 분점 낼 돈 마련하지. 와, 역시 내 서연이 최고다. 빨리 이혼 서류 도장 찍게 만들고 우리 둘이 합치자. 손이 덜덜 떨렸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머니 속에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다. 나를 완벽한 파탄의 주범으로 몰아넣고 내 재산까지 탈탈 털어가려는 두 인간의 소름 끼치는 음모가 내 핸드폰 화면 속 빨간 녹음 스펙트럼을 타고 그대로 기록되기 시작했다. 어머, 사돈 어른, 이것 좀 보세요. 민우 얘가 결국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드네요. 주말 오후 평온해야 할 강남의 베이킹 스튜디오는 숨막히는 침묵과 고성으로 가득 찼다. 내가 양가 부모님을 모두 이곳으로 불러 모았을 때 서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내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훔쳤다. 내 옆에 선 장인, 장모는 나를 마치 천하의 불효자이자 의처증 환자를 보듯 경멸 어린 시선으로 쏘아보았다. 민우야, 네가 정말 미쳤구나. 멀쩡한 애를 왜 이렇게 괴롭혀? 서연이가 주말마다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취미 생활을 해왔는데 감히 이런 곳까지 우리를 불러서 망신을 주니? 어머니의 날카로운 질책이 가슴을 찔렀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서 있었다. 그 옆에서 서연의 첫사랑이자 이 스튜디오의 주인인 강사는 당당하게 고개를 치켜들고 있었다. 남편분, 아무리 질투가 나고 오해가 쌓였어도
양가 어른들까지 모시고 와서 이 난리를 치는 건 영업 방해입니다. 서연 씨는 그저 제 수강생이자 힘든 결혼 생활을 위로받던 불쌍한 사람일 뿐이에요. 더 이상 서연 씨를 정신병자 취급하지 마세요. 강사의 뻔뻔한 말에 서연은 한술 더 떠 내 품으로 와서 빌기라도 하듯, 아니 나를 파멸시키겠다는 듯 악에 바친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민우 씨, 제발 그만해. 당신 그 의처증 때문에 나 숨도 못 쉬고 살았어. 맨날 내 가방 뒤지고 폭언하고. 내가 오죽하면 이 스튜디오에서 빵 구우면서 버텼겠어. 어머님, 아버님, 저 진짜 이 사람이랑 더는 못 살겠어요. 양가 부모님들은 서연의 눈물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 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다. 장모는 내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다가왔고 우리 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이며 한숨을 쉬셨다. 내가 철저하게 고립된 그 순간 나는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덫에 걸린 건 내가 아니라 바로 저 두 사람이었으니까. 다 끝났어? 나는 나직하게 읊조리며 주머니에서 빔 프로젝터 리모컨을 꺼냈다. 그리고 스튜디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을 향해 버튼을 눌렀다. 순간 스튜디오의 조명이 어두워지며 거대한 화면에 선명한 사진들과 문서들이 떠올랐다. 양가 부모님들의 욕설이 뚝 끊겼고 서영과 강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가셔갔다. 화면에는 두 사람이 어두운 차 안에서 격렬하게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 호텔 로비에서 팔짱을 끼고 들어가는 사진이 날짜별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내가 매달 서연에게 생활비와 적금 명목으로 보냈던 수천만 원의 돈이 그대로 강사의 스튜디오 통장과 개인 계좌로 다이렉트로 송금된 금융거래 내역서가 줄줄이 이어졌다. 내 돈으로 서연은 첫사랑의 앞길을 열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게 뭐야? 장모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하지만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였다. 스튜디오의 스피커를 통해 두 사람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이 흘러나왔다. 자기야, 민우, 그 바보 같은 놈이 이번 달에도 보너스 나왔다고 나한테 다 보냈어. 이걸로 자기 스튜디오 오븐 새로 바꾸자. 하하, 진짜 대단하네. 그 새끼는 자기가 주말마다 나랑 밤새 빵 굽는 줄 알 거 아니야. 나중에 위자료까지 싹 뜯어내고 이혼해. 알았지? 당연하지. 내가 일부러 의처증으로 몰아세우고 있으니까 시부모님들도 다 내 편이야. 걱정 마. 추악하고 비열한 목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우자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제자리에 주저앉았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서연은 다급하게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민우씨, 아니야. 이거 다 조작된 거야. 내가 잘못했어, 민우씨.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콧대 높던 서연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내게 매달리기 시작했다. 장인과 장모는 큰 충격을 받은 채 뒷목을 잡았고 내 어머니는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며 서연을 노려보았다. 그때였다.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우는 서연을 향해 옆에 있던 강사가 거칠게 발길질을 하며 그녀를 밀쳐냈다. 야, 너 미쳤어? 왜 이래? 이거 다 이 여자가 먼저 꼬신 겁니다. 난 아무 죄 없어요. 내 스튜디오 돈 다 돌려줄 테니까 내 이름은 빼줘요. 야. 서연, 너 내 스튜디오에서 당장 꺼져.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하게 생겼잖아. 자신의 스튜디오가 망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위기에 처하자. 강사는 조금 전에 다정한 첫사랑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본색을 드러냈다. 바닥에 볼품없이 나뒹군. 서연은 자신을 쓰레기처럼 버리는 강사를 망연자실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스튜디오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나는 그 진흙탕 싸움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조용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스튜디오 안의 대형 스크린에 두 사람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공개되는 순간 장내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다. 화면 속에서 서연과 그 강사놈이 내 돈으로 희희낙낙하며 나를 바보 취급하던 대화가 흘러나오자 서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를 잃고 하얗게 질려버렸다. 나를 몰아세우던 장인과 장모는 큰 충격을 받은 듯 어버버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우리 부모님은 억장이 무너지는 얼굴로 서연을 노려보았다. 진정한 사랑이라며 당당하게 소리치던 그 새끼는 이미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제 와서 눈물을 흘리며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서연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동안 내 안에서 소리 없이 타오르던 분노는 이미 냉정하고 단단한 얼음이 되어 있었다. 나는 단 한마디의 변명도 듣지 않고 그 자리를 나왔고 그 길로 미리 준비해둔 이혼 소송장을 서연에게 송달했다. 물론 내 가정을 파탄내고 내 피 같은 돈을 가로챈 그 상간남 놈에게도 억소리가 나오는 금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했다. 법은 생각보다 냉정했고 내가 치밀하게 모아둔 증거들은 법정에서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들의 심장을 찔렀다. 결과는 비참하리만치 완벽한 나의 승리였다. 서연은 나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주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토록 대단한 사랑이라던 첫사랑에게도 철저하게 버림받았다. 내 돈줄이 끊기자마자 그 강사 새끼는 서연을 귀찮은 짐짝 취급하며 가장 먼저 손절을 쳤기 때문이다. 결국 스튜디오는 파산했고 그놈은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해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서연 역시 친정 부모에게조차 집안 망신을 시켰다라며 철저하게 외면당한 채 월세방을 전전하며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소송이 모두 끝난 날 나는 텅 빈 아파트 거실에 홀로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난 몇 달간의 지옥 같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감의 상처는 살이 도려나간 것처럼 아프고 쓰렸지만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는 마침내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고요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다시는 불행에 내 삶을 내어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비록 마음의 흉터는 쉽게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제 나는 나만을 위한 평온했던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 천천히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다. 과연 민호는 서연에게 완벽한 복수를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판도라의 상자를 어떤 방식으로 열었을지 의견을 남겨주세요.